그러니까 얘가 미리 말씀드리면은 어떤 점에서 조금 어려워지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변수라기보다는 뭔가를 결정하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봅시다. 지금 이래요. 양수 t에 대하여 a, b는 요 y 이퀄 x 제곱과 y 이퀄 2x 플러스 t의 교점이다. 벌써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a는 2, 4분면에 b는 1, 4분면에. 자, 그다음 점 P가 중심이 1,8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다. 이때 그러니까 P는 뭐? 이 원 1을 단위 원 1을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는 점 A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죠. 그림으로. 되죠? 자, 같이 가봅시다. 조금만 마지막 힘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T 값에 의해서 요 직선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P는 요 원 위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AB의 좌표가 AB의 교점이잖아요. AB의 좌표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 것이고 T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움직임에 따라 AB의 좌표가 나오겠죠. P가 요 원 위로 움직입니다. 그럼 요 C의 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몇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직선의 y절편. 뭐 T 값이라고 간단히 할 수도 있고 T 값. 둘째, P가 원 위에 어디 있는지, P의 위치. 그 두 가지 요인이 정말 독립적이죠, 여러분. P가 어디 있느냐가 직선의 y절편 얼마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의미에서 결정하는 이 주어진 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두 가지라는 점에서 이변수라는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어떻게 쓸까요? 식을 일단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식을 어떻게 쓰냐? 점 P를 어떻게 하죠? 이제 P의 좌표를 설정해서 P를 어떻게 할까요? P는 요 원 위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 x, y라고 놓고 이 x, y가 이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x하고 y 두 개의 문자를 표현하긴 했으나 뭐예요? x, y 사이에 반드시 성립하는 등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일변수. 이제 이런 개념이 변수 관리 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변수입니다. 지금 일변수. P의 위치 한마디로. 그거고. 그다음 A, B는 어떻게 갈까? A, B는 요거는 여러분 달들 하던데 보통 요 x 제곱하고 2x 플러스 t를 갖다가 놓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해도 됐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도 좋고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다면은 두 점의 x좌표를 a, b로 각각 나타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을 써가지고 그래서 두근의 합이 2,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t 쓴 것이죠. 그럼 이것도 여러분 A, B 변수 두 개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A, B가 다 뭘로 표현돼? T로 표현돼요. T로 표현돼. 그래서 여기서 P의 위치라는 변수 하나 있는 것이고 A, B로 표현된 A, B가 다 T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 T라는 변수가 있는 것이고 두 변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그 맥락을 잃지 마시고 요 식을 써봅니다.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여러분에게 눈깔이 핑핑 돌아갈 텐데 자 천천히 AP 제곱 이거죠. 여기 x, y에서 p에서 a, a 제곱까지 거리. 그다음에 x, y에서 b, b 제곱까지 거리. 되겠죠?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x에 대한 2차식만 따로 모아놓은 거. 자, 보이나요? 되나요? 별거 없어요? 얘하고 얘만 묶은 거고 그다음 y에 대한 2차식만 묶어서 이렇게 따로 썼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저기 제곱이 있으니까 4제곱 4제곱 되겠죠. 이 식입니다. 되겠어요? 자, 지금 뭐가 보여? X, Y, A, B가 보입니다. 근데 4변수 아니고 실제로는 몇 번수? 2변수, 2변수. 자, 그런 상태인데 얘를 일단 그거부터 반영합시다. A, B의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T라는 것을 근각계수의 관계를 반영하면은 이렇게 A, B 자리 2 집어넣고 여기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해가지고 되겠죠?
뭐 상세한 건 계산은 이제 나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A, B 제외하고 이제 T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것을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하지 않고 이 방정식을 그러니까 이 2차 식하고 요 1차 식하고 연립한 2차 방정식을 근해 공식으로 썼으면은 뭘로 되겠어요? 다 T로 표현됐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 T로 표현됐을 거 아니냐고. 근해 공식으로 했으면 T로 표현됐으면은 그 T로 표현된 것을 이용해 가지고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식을 썼으면은 이 단계로 왔겠지. 정리했을 때. 네. 네. 여러분 이제 문자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봅시다. 여기서 보니까 뭐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할 여지가 눈에 팍팍 들어오네. 그래서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거예요. 이제 상수 고려해가지고 여기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한 겁니다. 자, 되나요? 이건 식 변형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가지고 지금 똑같은 식입니다. 이게. 똑같은 식인데 이 식인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 나오니까 이것을 x가 1이고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x가 1이고 y가 t 플러스 1 때 최소값 이걸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 t가 상수가 아니에요. t가 상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요 xy가 xy가 평면 위의 임의의 점이 아닙니다. 그 단위 원 위에서만 움직이는 점이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 잘 나오는 오류가 요거. 지금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산술기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썼어. 등호는 언제? AP하고 BP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니까 AP하고 BP 같을 때를 전제로 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려. 이거 안 됩니다. 왜 안 되지? 이유는 비슷해요. 얘가 일정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산술기하에서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려면 이게 상수여야 돼, 상수. 이해되죠? 일단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 잘 봐보세요. A, B를 없애고 이제 T로 표현을 했어 일단. 근데 X, Y도 제각각이 아니란 말이죠. 서로 붙박혀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한 문자로 바꾸는 게 가능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원의 방정식으로 하면 요 X, Y는 전 P의 X좌표, Y좌표니까 이 X, Y가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바꾸기 편한 걸로 여기 Y-8은 안 보이니까 X-1의 제곱을 1 빼기 Y-8의 제곱으로 바꾼 겁니다. 자,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이변수 된 거예요. 정말 이변수. Y하고 T. 우리는 뭐 하죠? 요것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변수. 여기서 T하고 Y는 정말 제각각이죠. 서로 구속하는 게 없어. 어떻게 하자고? 변수 하나 고정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고 2단계 그 고정시켰던 녀석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순서는 둘 다 오케이. 둘 다 오케이. 자, T를 고정시키는 거다 해볼게요. T를 고정시키는 거 해보는데 이제 그 이전에 요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면은 Y에 대한 이차항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Y에 대한 이차항이 사라져. 그래서 T를 고정시키고 Y에 대한 1차 함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T를 고정시켰을 때 Y가 얼마여야 이게 최소가 되는지. 그래서 T를 고정시켰을 때 Y가 얼마일 때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되는지. 자, 어떻게 되나요? Y만의 함수로 인식한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 Y에 대한 1차 함수의 기울기가 플러스이면은 Y의 범위가 이러할 때 여기 앞에서 최소가 될 것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은 감소하는 1차 함수가 돼가지고 Y 값이 클수록 최소가 될 것이고 근데 Y 값의 범위는 어디에? Y가 뭐였지? 단위원로 움직이는 전 P의 Y좌표니까 7부터 9까지
y 값이 7부터 9까지라면 7부터 9까지. 그러면 t 값이 지금 어떤가요? 6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t 값을 고정시키는데 6보다 큰 값으로 고정시킬 때하고 6보다 작은 값으로 고정시킬 때하고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케이스를. 그래서 이렇게 t 값을 고정시키되 6보다 큰 걸로 고정시킬지 작은 것으로 고정시킬지 구분하는 겁니다. 뭐 등호는 한쪽에만 들어가도 되고 양쪽에 다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등호를 아예 빼도 감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보다 크다면 어떻게 돼요? 이 기울기가 음수가 되죠.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얼마? y가 9일 때 최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가 6보다 작다면은 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이게 증가는 1참수가 돼가지고 y가 7일 때 최소가 된다고. 이거예요. 자, 맥락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t 값을 6보다 큰 값으로 고정시켰다면은 y가 9일 때 준식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제 y에다 9를 집어넣으면은 그게 최소값. 근데 어떤 최소값? 자, y에다 9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이제 9, 2, 18 해가지고 나머지 이하 똑같아요. y에다 9를 집어넣은 거 이게 최소값. 어떤 최소값? t 값을 6보다 큰 값으로 고정시켰을 때의 최소값.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제 t 값을 얼마로 했을 때 이 값이 최소가 되는지. 논리적인 수순은 똑같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내림차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t가 6 이상일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t가 2분의 9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6일 때 이제 6 집어넣은 값이 이때의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t를 고정시키는데 6보다 작은 값으로서 고정을 시켰다면은 y가 7일 때 준식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7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4배의 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죠? 나머지 이하 똑같습니다. 나머지 이하 똑같아. 그럼 이게 뭐예요? 의미. t를 6보다 작은 값으로 고정시켰을 때 준식의 최소값이. 그럼 이제 2단계로 할 일은 t 값을 얼마로 해야 이 식이 최소가 되는지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로 정리하는 게 이거고, t 값이 2분의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t 값이 2분의 5일 때 최소값 이게 나오고, 그럼 여러분 이게 t 값이 2분의 5일 때 이 최소값하고 t에다 6을 집어넣으면 얘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였죠? 지금 이 준식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을 결정하는 요인이 첫째 t 값, 둘째 p의 위치였는데 t 값이 얼마일 때? 2분의 5일 때. 그리고 y가 7일 때. y가 7이라는 얘기는 p의 좌표가 얼마라는 얘기죠? 1,7이라는 얘기지. 그 원의 아래 제일 밑에 있는 점. 그래서 p가 1,7이고 t가 2분의 5일 때 준식의 최소가 된다. 이제 99% 다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이때 a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제 2차원이 풀어야 되겠네. 네? 그래서 x제곱, 그러니까 여러분 t 값이 2분의 5로 정해졌으니까요. y 이퀄 2x 플러스 2분의 5 하고 y 이퀄 x제곱, 이 교점을 이제 2차원씩 풀어가지고 근해 공식으로 얻어내면 되겠죠. 구해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루트를 취하죠. a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고 그거 제곱하고 했으니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이변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만 좀 빠른 속도로 다른 풀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얘기하려는 다른 풀이가 저겁니다. 그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 대학 측 해설입니다. 이게 두 번째 풀이. 대학 측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은 요거예요. 자, 이제 식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제 PA의 제곱하고 PB의 제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P를 X, Y라고 놓고 이제 한 겁니다. 뭐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하든 근해 공식을 이용하든 해가지고 X, Y, T가 나타난 식인데 요 식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X, Y와 1,t 플러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2배. 일단 요 부분만. 응?
그래서 이 x, y와 1, t 플러스 사이의 거리의 제곱의 2배니까 그것을 최소화하는 걸 먼저 찾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고려해서 최소화하고. 요거는 이제 완전 제곱식 똑같이 2배 했으니까 이제 가능한 이 특수한 해법인 셈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해법을 도모하는 것은 언제든 정당한 것이니까 일반적인 해법은 안 되겠으나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요 앞부분의 최소값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게 맥락이 이거잖아요. 이 단위원상에 있는 점 P, X, Y하고 1, T 플러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 T 플러스면 자 X좌표는 1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1, T 플러스에 여기 있으면은 요 P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점은 어디? 요거죠. 응? 1, T 플러스에 여기 있으면은 P가 여기 있을 때 안 짧아지겠죠. 고역이.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언제 여기 t 플러스 2가 여기 1,8이니까 t 플러스 2가 8보다 작으면은 요 점이 더 가까울 것이고 t 플러스 2가 8보다 크면은 요 점이 더 가까울 것이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t 플러스 2가 8보다 작으면은 1,7이 더 가까울 것이고 이게 8보다 크면은 1,9가 더 가까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서 그래서 t가 6 이하일 때는 여기 t가 6 이하일 때하고 t가 6 이하일 때 t가 6 이하일 때는 1,7을 1,7 대입하는 겁니다. 1,7 대입한 식. 1 집어넣은 부분 어차피 0이 되고 7 대입한 식 보이죠? 요거 이하 그대로. 그 다음에 t가 6보다 클 때는 뭘 집어넣어? 1,9를 집어넣은 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P와 1, T 플러스 2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는 점을 찾은 것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뒷부분까지 고려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고 또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뒷부분 꼬리까지 합쳐 가지고 꼬리까지 고려해 가지고 최소화시킨 결과 뭐 이제 이하 계산 똑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논리. 그래서 아 이게 완전 제곱식에 똑같이 2배니까 이런 풀이도 가능하겠구나.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였던 것이고요. 뭐 답도 똑같고 30초. 여기 학생 답안지인데요. 요게 자 요렇게 식을 세워가지고 두 근을 알파벳으로 한 겁니다. 나는 뭐라고 그랬었지? A, B라고 했던 대신에 여기서 알파벳으로 한 것이고 그래서 근각계수 관계 썼고 P의 좌표를 A, B 나는 뭐라고 했지? X, Y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 A, B가 이제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킨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고 자 이제 주어진 식을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을 요 A, B하고 알파를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알겠죠? A, B하고 알파벳을 이용해서 나타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알파벳 사라지면서 이제 T로 나타내진 겁니다. T로 나타내졌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똑같은 과정이죠. 원의 방정식을 이용해 가지고 A-1 제곱 대신에 이제 다 B로 표현한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제 변수가 몇 개만 남았어? T하고 B 딱 이 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얘기는 이 학생이 이제 변수 하나를 고정시키고 접근했느냐 그걸 의식했느냐 마냐와는 별개로 사실은 그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t equal b-2분의 9일 때. 왜?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 논리는 b를 고정시키고 t의 이차 함수로 인식한 거예요. b를 고정시켜 b를 상수 취급했을 때 t의 이차 함수로 보고 t가 요 값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1단계 작업한 겁니다. b를 상수 취급하고 최소값을 구했어. 근데 그 최소값이 b로 표현되겠지. b를 상수 취급했을 때 최소값이니까. 그래서 이제 2단계 작업으로 요것을 b가 어떻게 될 때 최소값이다. 그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던 건 뭐지? 내가 앞에서 했던 것은 t 값을 고정시키고 나서 출발했던 것이고 얘는 b 값. 그러니까 b 값이니까
y값, 이 p의 y좌표를 고정시켰을 때 t의 함수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